제가 구라브에서 한 1년 정도, 8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그동안에 2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깡패들한테, 야구자들한테 오해를 사가지고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썰을 좀 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계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구자들은 그 구역이 있습니다. 뭐 신주쿠면 신주쿠, 뭐 아라카와구면 아라카와구, 뭐 있습니다. 우에노면 우에노. 그쪽에서 서로 침범들을 안 해요. 왜냐면 큰 사건이 나기 때문에, 걔네들이 뭐 총들도 있고 칼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건이 크게 나기 때문에 서로 나와바리를 침범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쪽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야마상이라는 그런 보스가 있습니다. 야쿠샤 오야지인데 그 사람이 교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튼튼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술집도 이제 명령을 했어요. 자기 이외에는 밑에 있는 뭐 행동대장들 뭐 이런 애들 여기 와서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친동생하고 똑같은 데니까. 근데 우리 마마가요, 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술 먹어, 어느 정도 술이 취하면 뭐 그냥 아나무이냐, 그냥, 그래, 조그만데도 그냥 얼마나 깡이 좋은지. 보스가 오고 그러면 막 술자리에서 무르익고 그러면 막 뺨도 때리고 막 이래. 그러고 막 팁 좀 주라고 그러고 막 때리고 하여튼 담배도 막 피든가 뺏어서 막 피고 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겁이 없어. 그 양반이. 그러니까 여동생처럼 그냥 귀여워하는 거야. 한국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니까 그냥 고국도 그립고 그러니까 이제 내 판단은 그래. 뇌피셜이 그런데 어쨌든 그 양반 밑에 있었던 찐삐라 중에서 행동대장, 그러니까 서열 한 3번째, 4번째 되는 그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친구가 팀들, 야쿠자 팀들 중에서 항상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문제였는데, 뭐냐면, 수금 같은 거 해가지고, 야쿠자 오야지한테 제대로 안 주고, 지가 어느 정도 빼먹고, 이런 것도 있고, 배달 사고도 내고, 그러니까, 보스가 계속 벼르고 있었어. 벼르고 있었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날, 마마가 가게 카운터에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놈이야. 오래간만이라고. 요즘 왜 안 놀러 오느냐? 그랬더니,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시계를 좀 팔으려고 그러니까 내 얘기 시계 좀 팔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300만 엔짜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짜리인데, 새 거나 똑같다 이거야. 산지 얼마 안 되고, 보증서도 다 있으니까, 이거를 200만 원에 팔겠다는 거야. 200만 앵에. 그러니까 그거면 2천만 원이죠. 꼭 팔아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있다. 오네가시마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10분 정도 있으니까 밑에 부하놈이 한 놈이 그걸 갖다 놓은 거야. 갖다 놨는데 나도 봤어. 시계를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석이 쯔부 다이어가 조그만 다이어들이 자식 박혀있고 되게 얇았어. 느낌이. 그 시계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건데, 아니 그걸 어디서 파느냐고. 우리 손님들 다 대부분 회사원들인데 그거를 누가 2천만 원에 살 수 있냐고. 못 파는지. 그랬는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저기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오야지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비밀로.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는데 이걸 팔지를 못하니까 들고 있다가 마침 오야지가, 보스가 술을 먹으러 왔을 때 술자리에서 술김에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당신 저기 찐빼란 누가, 기타무라상이 이래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거 들고 있다고. 그때 난 그 양반이 그렇게 순둥인데 그때 화내는 걸 처음 봤어. 겁나더라고. 빵! 꺼내라! 그러면서 연대고에!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밑에 찐삐라들이 술 먹다가 아수라백작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새끼 찾아오라고. 그래서 술판은 다 깨졌고, 다른 손님들도 이제 딱 보면 알거든. 깡패인지 야쿠자인지 알거든. 근데 야쿠자들이 술집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왜냐면 다른 손님들이 눈치를 보거든. 근데 절대로 일반인들, 민간인들은 절대로 시비를 안 걸어, 그 사람들이. 막말로 민간인들하고 부닥치고 그래도 지네들이 피하고 그러지. 절대로 민간인들 괴롭히고 그러질 않아. 왜? 야쿠자들이 인간성이 좋아서가 아니고, 돈이 안 되는 거는 보력을 안 써요. 보력을 안 쓴다고. 폭력을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비 붙었어. 어깨빵을 했어. 돈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안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와준대 가지고 야쿠자들은 말이야, 일반인들은 안 건드린다? 건드려요.
돈에 연결된 거면 건드리지.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떼어먹은 돈이 있는데 누가 의뢰를 해서 난리 나지 그거 쫓아가서. 근데 돈이 안 된다는 거. 돈이 안 되는 거는 절대로 폭력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뭐 술집에서 어깨가 부딪히든 뭐 하든 싸울 일이 없죠. 돈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술판이 깨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야. 그놈 잡으러 다니는 거야. 근데 이놈은 이제 벌써 오야지가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놈은 이제 잠수를 탄 거야. 그러고 이제 마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너 죽인다고. 뭐 얘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를 죽여서 쓰러진 네 머리통에다가 내가 오줌을 싸겠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마마가 얼마나 겁이 나. 그래가지고 그때 그 찜삐라 저기 해가지고 그 얘기를 또 하네. 너 죽인다고. 권총으로 쏴 죽인다고. 그 오야지한테 또 일렀어. 그러니까 뭐 이제 건널 강을 건넌 거지. 이제 못 건너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찜삐라 그놈은 도망 다니고 이제 호시탐탐 와서 죽이겠다고 그랬으니까 마마는 나오지도 못하는 거야. 그럼 나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으니 문만 열리면 나도 겁이 나는 거야. 말씀드렸듯이 문 열면은 바로 카운터예요. 왼쪽이. 그러니까 문 열리면 이라샤이마세 이러고 딱 보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때 이라샤이마세 그러고 봐야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문이 열릴 때마다 그냥 후달리는 거야.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나도 그 얘기 들었으니까. 왜냐면 마마가 없으면 그 다음에 찾는 게 누구예요? 텐조예요. 텐조에는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어.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나를 득달할 게 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마는 안 나오지. 그 오야지가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 그 찜피라들이 둘씩 있는데 찜피라들도 뭐 있어도 뭐 계속 있나? 없지. 오야지가 시켰는데. 근데 어차피 거기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 한 2, 3일 나오다가 또 찜피라 그 밑에 놈들도 잡으러 왔다가 또 안 오네.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도 뭐 무기 같은 거 갖고 왔겠지. 뭐 바바레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 뭐 총을 갖고 있는지 난 모르지. 어쨌든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야. 문 쪽을 계속 보면서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 손님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 아가씨들도 모르는 사람 모르고 뭐 그때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알지.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밑에 웨이터들도 잘 모르고 뭐 내가 그렇다고 뭐 야 깡패 들어오니까 조심해라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고 있는데 나만 불안불안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야구자들 그 두세 명이 와가지고 거기 자리를 지켜줬는데 나를 지키려고 온 게 아니고 오면 잡으려고 저기 한 거야. 그 새끼가 잠수를 탔으니까. 근데 그놈들도 안 와. 그러다가 어영부영 4, 5일이 됐어. 4, 5일이 됐는데 8시쯤인가 9시쯤 돼가지고 그놈이 딱 온 거야. 혼자서. 마마 어딨니? 마마 없다고. 막 그때부터 나는 사시나만 떨듯이 달달달달달 떨고 앉아있는 거야. 마마 어딨냐고. 그 없다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대리는 거야. 집 전화번호를. 그 집 전화번호 어떻게 가르쳐줘? 근데 안 가르쳐줄 수도 없잖아. 뭐를 갖고 있는지 어떡하냐고. 나 죽으면 끝이지. 그래가지고 마마 전화번호가 테이블 밑에 있어요. 있는데 내가 장보를 보는 척하면서 내가 불렀어. 연 있지 하지 뭐 이러면서 불러줬어. 근데 번호를 마지막 하나를 내가 끝번호를 일부러 다른 번호를 불러줬어. 그리고 걔가 왔갔다 그러고 내려갔어. 내려갔는데 그 사람 가자마자 내가 마마한테 전화를 했어. 마마 나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그러니까 너도 가려는 거야? 집으로 가려는 거야. 갔어. 그리고 이제 웨이터 둘이서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고 그 다음부터 한 5일 정도 6일 정도를 나도 없지. 마마도 없지. 웨이터 둘이서 거기를 운영을 하는 거야. 이건 개판이지. 뭔데 방법이 없지. 나도 못 가겠더라고. 겁이 나서. 그랬는데 그동안에 그 하루야마상이 걔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해결이 됐어. 근데 그 며칠 동안 내가 너무너무 무서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신주쿠. 나는 있었던 데가 그 우에노 쪽이에요. 그 닛볼이라고. 그쪽에 있었는데 신주쿠 야쿠자한테 내가 쫓겨다닌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 학교에 중공 아가씨가 이쁜 애가 있었어. 중국 아가씨지. 그러니까 중국애인데 학교에서 자주 만나고 그래. 근데 이제 걔가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거야. 그러더니 너 덴조냐? 그래서 덴조라고. 그랬더니 나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너 뭐 하느냐 아르바를. 아르바이트는 다 하니까. 자기 신주쿠에 나간대. 신주쿠에서 뭐 하냐 그러니까 신주쿠 니혼그라브에 다닌다는 거예요. 일본 술집에. 근데 이게 이제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제일 비싼 술집이 한국 술집이에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조금 아까 이제 뭐 쉬는 동안에 이제 우리 카메라 감독이 물어보는데
우리 클럽에 이쁜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있었지. 있는데 반은 괜찮아. 그냥 뭐 그런 대로. 그 중에서 한두 명은 이제 군기락처럼 아주 이쁜 애들이 있어. 젊고. 그런 애들은 뭐 비싸지. 이제 일당도 비싸고 또 아는 손님들도 많고. 그런데 또 괜찮은 그 경쟁력 있는 게 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40대 아줌마인데 완전히 뚱뚱하고 배가 막 이렇게 나왔어. 나보다 더 나왔어. 아, 근데 일본 애들이 왜 이렇게 환장을 하는지 모르겠어. 생긴 것도 별로야. 그러고 막 눈썹도 막 진짜 막 어쩌면 전 보는 사람 모양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얼굴도 이만하고 그런데 환장들을 해. 젊은 남자, 잘생긴 애들이. 모르겠어. 뭐 기술이 좋아서 어쨌든 모르겠지만. 근데 일본 술집보다 한국 술집이 훨씬 비싸요. 그런데도 한국 술집을 와. 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내 젊은 나이에 야,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국 여자들을 좋아할까? 그래서 혹시 옛날에 그 임진왜란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임진왜란 때 뭐 땅도 뺏고 쌀도 뺏고 뭐 도자기도 뺏고 뭐 어쨌든 뭐 2, 3평 뭐 도자기도 저거 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거 보면서 아니 한국 여자들한테 매력을 느껴서 그런 것도 침탈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그 목적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아줌마들도 뚱뚱하고 진짜 얼굴 크고 진짜 못생겼어. 그런데도 일본 손님들이 젊은 애들 중 뭐 30대 후반 뭐 잘생긴 애들 뭐 키 크고 이런 애들도 환장들을 한다니까. 난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중국 아가씨가 그렇게 왔어. 그래가지고 중공 아가씨지. 그래서 너 어디냐? 니혼적에 있다는 거야. 근데 일본은요 한국 술집이 제일 비싸. 그다음에 일본 술집, 니혼그라브.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그라브 해서 이제 뭐 필리핀 애들, 뭐 태국 애들인데 어쨌든 한국 클럽이 제일 비싸지. 그런데 거기서 니혼그라브에 있다는 거야. 그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그 어디 술집에 있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손님이 많다는 거야. 그래도 얼마 받느냐? 그래서 하루에 10,000엔을 받는다는 거야. 야, 너 같으면 우리 가게 오면 한 15,000엔 받는데 그랬더니 자기 취직 좀 시켜달래. 그래. 우리 가게로 와. 나는 좋지. 왜냐면 아가씨들 이쁜 애 들어오면 손님들 많아지니까. 근데 그게 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주쿠에 저녁에 그 여기 끝나면 그쪽 뭐 1시나 1시 반부터 하나시아키라는 그 스나크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군데서 일을 했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거기 신주쿠로 가면 후린가이깡이라고 있어요. 풍림회관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보면은. 거기 길에 이제 메인 도로인데 거기를 쭉 가다 보면 어쩌다가 그렇게 자주 만나는 깡패가 있어. 야쿠자가. 근데 그 사람은 딱 봐도 한 번 보면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정도로 외모야. 그 사람은 밤인데도 밤색 선글라스를 끼는데 눈깔이 살짝 보이는 반투명이에요. 그리고 키도 작아. 뽀글뽀글 그 파마, 펀칭 파마. 뽀글뽀글 해가지고 깡패야. 그냥 100m에서 봐도 깡패야. 그런 놈인데 가방 저기 뭐야 저기 이거 무슨 가방이지? 파우치. 파우치 가방 옆에다 끼고 금팔찌 그리고 손가락 2개가 없어. 그리고 항상 이러고 다녀. 어깨 딱딱. 그 인상이 진짜 고약하다 그런 새끼. 이제 가면은 뭐 일주일에 한 2-3번은 한두 번은 이렇게 후린가이깡 그 풍림회관 앞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본 거지. 거기 이제 신주쿠 깡패야 그놈은. 어쨌든 그러고 있었는데. 얘가 다니는 데를 나는 몰랐어. 어떤 술집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라. 그리고 이제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걔가 한 5일차 정도 됐을 때 내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영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5일 됐는데 인기가 엄청나지. 젊은 데다가 그러고요. 중국 여성들이 체형이 틀려. 하체가 거의 3분의 2야. 하체가. 그리고 거의 바비 인형 스타일이야. 그리고 얼굴도 많았고 이뻤어. 참 이뻤어. 진짜 내가 사귀고 싶을 만큼 이뻤어. 이제 아가씨들은 안 건드리는데 뭐 건드릴 수도 있지 뭐. 어쨌든 근데 진짜로 애가 매력이 있었어. 그리고 가자마자 그냥 그날부터 그냥 걔만 찾는 거야. 손님들 오면 저 아가씨 이쁘다고. 저 그거 부르면 저 아가씨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모찌롱 이 됐어요. 그럼 물론 괜찮습니다. 그래서 걔는 불려다니기 바쁜 거야. 걔는 오는 날부터 그냥 아가씨들한테 공격을 졸라게 받는 거야. 저년 누구냐고. 뭐 쟤는 한국말도 못하는데 왜 데리고 오느냐고. 이러다가 물 흐려진다고. 무슨 중국 아가씨들 해가지고 아시아 클럽 만들 일이냐고.
근데 장사가 잘 되는데 어떻게, 걔 때문에. 그래가지고 5일인가 뭐 하여튼 장사를 잘 해먹고 있었어, 걔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날, 하여튼 며칠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한 일주일 전후였을 거야. 준비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손님이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라시마세요. 그러고 딱 봤더니, 신주쿠 후린가 일강에서 봤던 그 깡패 새끼가 딱 들어오는 거야, 야쿠자가. 50대야. 얼굴이 50대야. 펀치 파마 빠글빠글 해가지고 탁 들어오는 거야. 파우치백 들어, 탁 들어. 라운드 테이블에 앉은 거야. 그 제일 큰 테이블에. 그래서 아직 그 영업하려면 아가씨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가씨들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 이까라 괜찮다고 그러면서 오렌지 주스 그러는 거 오렌지 주스 달리는 거야. 가시꼬마리 맛이다. 알겠습니다. 와까리 맛이다는 그냥 일반 사람이 가시꼬마리 맛이다는 존중어거든. 존중어.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가시꼬마리 맛이다. 오렌지 주스를 갖다 줬어. 한 5분 10분 앉아 있었나 다 담배 한두 대 피더니 댄소 부르는 거야. 갔어. 오간소 계산서 달리는 거야. 그래서 뭐 이데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만행짜리를 딱 놓고 가는 거야. 1,000원이란 말이에요. 천행이야, 천행. 근데 뭐 아가씨도 없이 그냥 술 그 주스 한 잔 마셨는데 그뭐 얼마나 하겠어. 그냥 딱 깡패인 줄 아니까 그냥 괜찮다고 그냥 보내려고 그랬더니 만행짜리를 딱 놓고 나가는 거야. 그럼 9,000원은 내 거잖아.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나는. 이거 왜 왔지? 그저 신주쿠 깡패였는데 왜 왔지? 그냥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야, 나는. 우리가 7층이라고 그랬잖아요. 7층에서 6층으로 내려갔어. 6층에서 그 비상구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엄마 도요타 크라운 새까만 그 야쿠자 차다가 2대가 서 있고 거기서 담배들 피고 앉아있는 거예요. 밑에 찐삐라들이 7, 8명이. 그래서 난 무슨 짓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보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 올라왔어. 그러고 난 영업을 했어요. 그리고 마마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 거야. 근데 그 아가씨를 못 보고 간 거야. 그럼 지나간 거야. 그냥 나는 첫날 왔을 때는 이 사람이 왜 왔는지가 도저히 매칭이 안 되는 거야. 이튿날 됐어. 이튿날 됐는데 그놈이 또 온 거야. 거의 비슷한 시간에. 그런데 이 새끼가 또 오렌지 주스 그런 거야. 그래서 주스를 또 갖다 줬어. 그때 그걸 먹고 또 만행을 주고 나가네. 응? 그래가지고 나는 내리다 보니까 또 와 있는 거야. 깡패들이. 차 2대로. 그냥 이상해가지고 마마한테 전화를 해서. 마마 집에 있으니까 아직 출근 안 했으니까. 마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무슨 일이에요? 또 왔네. 그래서 나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왜 그래? 뭐 그랬더니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근데 왜 안 오는데 왜 오지? 다른 구역에 있는 애들이. 그랬더니 전화를 끊었어. 그 전화가 또 와. 그랬더니 마마가 물어보는 거야. 야, 너 그 중국에, 너 그 신주쿠에서 데리고 왔니?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야, 너 걔 때문에 온 거네. 너 빨리 피해. 너 안 되겠다. 그러는 거야. 제가 왜 피해? 그랬더니, 그놈이 지금 걔 저거 하려고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보니까 그 중국 애가 일본 집에 있었잖아요. 아시오 알았다. 야쿠자. 그러니까 발을 씻은, 그러니까 은퇴한 그 야쿠자 깡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있었던 거야. 근데 걔가 무리하게가 매상이 제일 좋은데 어떤 놈이 빼갔다. 빼갔는데 보니까 이놈이 강국구진이야. 한국 사람이야. 그 내가 여자 장사해가지고 뭐 소개료 받고 뭐 데리고 오고 뭐 이런 거로 지금 생각을 한 거 나를 잡으러 온 거야. 나를 잡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야, 너 빨리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마가 원래 아가씨 때부터 거기서 잔뼈가 굵은 여자거든. 그러다가 손님을 하나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술집을 차려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그 사람이 이제 경험상 낌새로 나한테 딱 집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야.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너 누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너 빨리 나가 도망가. 거기 있다가 너 잡히겠다 내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후다다닥 내려가서 1층이 빵집이고 2층이 빵 만드는 그 빵 공장이야. 그 1층에서 빵 만들어서 가는데 비상구로 계속 후다다다닥 내려가고 빵집으로 내가 들어서 밑에 걸리니까.
그 빵집으로 들어갔어. 2층 빵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더니 얼굴들을 다 알지. 이제 다 아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나 좀 도망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1층으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깡패들이 있어. 그랬는데 보니까 한 무리는 이제 그 빵집 나중에 얘기해 준 거야. 한 무리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나머지 무리들은 비상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 찰나에 그거 뭐 한 2, 3분 차이로 나는 거기 숨은 거야. 빵집에 그 빵 만드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보니까 뭐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1층으로. 그래서 뒷문으로 보니까 뒷문에 보니까 이제 2층 집인데 2층인데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내가 매달렸어. 뛰어내리려고. 그래서 뒷골목이니까. 그래서 뛰어내렸어. 그래가지고 뛰어내리자마자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미친 듯이 뛰는 거야. 뒷골목으로. 근데 이게 급하다 보니까 우리 꿈꿀 때 보면 막 도망갈 때 보면 다리는 앞이고 몸은 뒤인 거 있잖아. 막 가도 제자리 같고. 막 미치겠는 거야. 막 숨은 벌떡벌떡 막 졸라 뛰는 거야. 막 뒷골목으로 뛰었다가 그 골목을 아니까 뛰었다 저쪽 한 400~500m 더 가가지고 택시를 잡으려고 이제 공중전화부스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한 거야. 누이한테. 그래서 뭐 했는데 나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그럼 오래. 그래서 이제 내 누이랑 자주 가는 낙가노에 살았거든요. 낙가노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어요. 빕스 같은 거. 거기 우리 자주 갔으니까 거기서 만나자는 거야. 택시 타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난 그쪽으로 가고 누나를 거기서 만났어. 만났는데 내가 빠지고 나서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빠지고 나서 도망가고 나서 한 5분 정도 후에 깡패들이 올라온 거예요. 쭉 올라와가지고 댄조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 뒤부터 화장실 여자 갈아입는 한복까지 다 뒤치면서 날 찾은 거야. 없지. 순간적으로 조금 아까 봤는데 이 새끼가 없어진 거야. 그랬는데 내가 그날 집으로 갔으면 난 작살났어. 나중에 마마가 얘기하는 얘기가 첫날 왔을 때 나를 다리를 잡아서 집을 알아놓은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없어? 야, 집으로 가. 그래서 2층으로 이제 내가 거기 사는 데가 2층이었는데 2층 집으로 갔는데 거기 없지 내가. 불도 안 켜져 있지. 그냥 거기서 걔네들이 잠복하다가 그날 나를 못 잡은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잡혔다. 그러면 지금 이 손가락 한두 개는 없어졌을 걸 아마. 근데 그 야쿠자 그 사무실이 있어요. 걔네들이 잘못하면 뭐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 그 뭐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할 때마다 뭐 단지를 해서 이렇게 해서 바친다고 뭐 이런데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뭐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뭐 저거 하고 뭐 그랬겠지. 이제 왜냐면 그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에이스를 내가 빼온 거거든. 나는 몰랐지. 내가 무슨 알아. 근데 그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게를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깡패들만 나가고 이제 마마만 이제 가게 출근을 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내가 누이 집에 있다가 여권을 내가 항상 어디다 놓냐면 에어컨 있잖아요. 저 벽에 에어컨 그 위에다가 올려놨어. 그래서 우리 그 누이 남자친구가 나 대신해서 키를 줘가지고 거기서 여권을 갖고 옵니다. 며칠 후에. 그래서 나는 마마한테 통화해서 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 있으래. 자기가 정리하고 연락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으로 그때 온 거야. 오고 이제 한국으로 오고 나서 그 하라주쿠가 이제 신주쿠 깡패들하고 연락을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제 일본으로 들어가고 나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뭐 그 연구과정 그 랭귀지 스쿨 이제 대학에서 하는 거를 하는데 그러고 이제 평온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은 하지. 어쨌든 클럽 나가면서도 어쨌든 그 뭐 깡패들끼리 오야지들끼리 정리를 한 거니까 오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건 이제 끝인 거지. 근데 그 니온구라부 그 깡패 출신의 그 사람이 그 신주쿠에서 맨날 돌아다니는 그 깡패한테 의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날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실화배를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나를 잡은 건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시학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스나크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얼굴을 보게 되니까 이제 나를 딸이를 붙어서 집도 알게 되고 이제 술집도 알게 되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이제 클럽든 저녁에 나가면서도 불안하지만 나가면서도 이제 마마한테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마가 괜찮다고 이제 다 정리했으니까 야 원래 이권은 다
뭐 걔네들이 뭐 너 손가락 자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권 없으면 걔네들을 안 움직여. 너 여기서 오래 있어봤지만 일반인들하고 싸움 하더니 걔네들이 왜 안 싸우는 줄 알아? 돈이 안 되면 안 싸워 걔네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학교 다니고 또 저녁에 또 똑같이 그렇게 생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신주쿠역에 나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런 일이 한 번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거기를 그만둡니다. 제가. 그럼 이제 가게 끝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제가 시간이 나잖아요. 원래는 거기 뭐 4시까지 하고 뭐 5시에 새벽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여유가 생긴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교수한테 전화 한 통을 내가 받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나한테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는 전화였어. 그게 뭐냐?